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근래 들어 울산시가 산업시설의 디자인을 입히는 산업경관 개선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울산 미포국가산단과 매곡 일반산단 두 곳이 정부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돼 활력 있는 공단 이미지를 더하게 됐습니다. 전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와 매곡 일반산업단지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됩니다. 울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산업단지 환경조성 통합공모사업 중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부분에 2건이 선정돼 각 20억 원씩 4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선정사업은 착공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특화된 디자인 도입과 근로자 쉼터, 녹지 조성 등 산업단지 근무 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는 6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로서 회색 산업도시의 어두운 이미지에서 컬러풀한 테마가 있는 문화특화 거리 조성으로 휴식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청년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문화 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울산 미포국가산단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은 지난 3월 울산시와 SK이노베이션이 체결한 꿀잼 도시 울산 산업경관 개선 사업 업무 협약을 통해 투자하기로 한 곳으로 이곳에는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됩니다.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 1호는 1962년 울산 미포 특정공업지구 지정을 상징화한 미포 1960이라는 브랜드가 가미된 디자인 관문과 미디어 아트, LED 조형 예술품, 포토존, 아트 담장 등이 꾸며집니다. 이와 함께 태화강하구 가로정비와 현대자동차와 울산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됩니다. 태화강역 뒤편 울산 알루미늄에서 태화강 수상레저 계류장까지를 연결하는 강변도로 산업단지 진입부에는 터널형 디자인 관문이 설치되고 태화강변 산책로와 연계해 가로도 정비됩니다. 또 매곡 일반산업단지는 국비 20억 원과 시비를 합쳐 총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년과 문화를 담은 모빌리티 선두산단으로 조성됩니다. 통행이 불편한 보도와 공원의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만남의 광장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그동안 방치됐던 하천변 녹지구역도 산책로 등 친수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울산시는 두 사업 모두 올해 하반기까지 디자인과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울산시 대표단이 방문 마지막 날인 어제 중국 우호도 협력도시 칭다오시를 방문해 두 도시 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 대표단은 자오하우즈 칭다오시장을 비롯한 칭다오시 인민정부 대표들을 만나 칭다오시와 향후 경제, 문화, 청소년 교류 방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놓고 논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맥주축제로 이름난 진사탄 맥주성을 찾아 칭다오 국제맥주축제를 주관하는 대표자들과 면담을 갖고 울산 공업축제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칭다오시는 중국의 대표적인 항만 도시로 울산시와는 지난 2009년 8월 3일 우호 협력도시 체결을 맺었습니다. 울산 항만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어제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지원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사업 지원과 신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협약식은 해상풍력 지원 인프라 구축과 각종 지원 정책 개발 등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정책 이행 선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어제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과 함께 진행된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의정대상 수상은 박성민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 법률이 각 해당 지자체들의 원전 안정성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원자력 안전교부세를 신설해 지역 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원자력 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된 법안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열린 제53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 울산 선수단이 나흘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울산 선수단은 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금메달 4개를 추가하며 최종 집계 결과 금메달 15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8개를 획득했습니다. 롤러 종목의 박성훈, 씨름 종목의 임현승, 농구 종목의 장상수 선수가 종목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해 1, 4분기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 수신이 전분기 대비 1조 6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발표한 올해 1, 4분기 중 울산 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금융기관 총수신은 예금 금리 고점 인식에 따른 가계 단기 여유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조 6,540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4분기 중 금융기관 여신도 대기업 시설 투자 수요 등으로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1,612억 원 증가했습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 꼼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김호중 씨의 음주 혐의 입증을 위해서 적용하겠다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서도 이 법원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는 음주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 씨와 같이 사고 현장을 떠나는 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을 받기 위한 대표적인 꼼수 중 하나입니다. 김 씨의 음주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이 꺼내든 카드는 위드마크 공식. 위드마크 공식은 오랜 시간이 흘러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수사 기법입니다. 스웨덴의 한 생리학자가 개발한 이 공식은 음주 이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으로 객관적 혐의 입증이 어렵거나 법원에서 증거 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일단 음주 측정을 피하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을 피하거나 사고 현장을 떠났다간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폐쇄가 널리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수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가능했느냐를 판단하는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거운 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대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 2심 법원은 운전 후 1시간가량 지난 시점의 음주 측정 결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 이상으로 추정한 수사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사고 경위와 정황 등의 증거를 들어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후 캔맥주를 구입했는데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수법이란 의혹이 일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최근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일명 술타기 수법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ST현대중공업이 어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K함정 비전과 연구개발 역량 설명회를 갖고 오는 2030년대까지 한국산 함정 수출로 연 5조 원 매출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 ST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연매출 1조 원 내외로 유지해오던 함정 사업을 2030년을 기점으로 연 3조 원 매출 구조로 바꾸고 나아가 2030년대 중반에는 5조 원 매출 규모로 확대하는 수출 주도형 K함정 방산 추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ST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 대표 주원호 부사장은
앞으로 국내 함정 사업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 위주로 진행하는 한편 팀 코리아로 환태평양 지역의 해외 수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 R&D 본부 산하에 제네시스와 차량 성능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담당 직책을 신설하고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을 책임자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포르쉐와 애플사 등에서 근무하며 연구 개발을 주도한 경험을 살려 현대차 기아 R&D 본부에서 제네시스 전 차종 개발을 총괄하고 현대차 N으로 대표되는 고성능 차량 개발도 주도합니다. 만프레드 하러 부사장은 1997년부터 25년간 아우디와 BMW, 포르쉐 등 유수의 자동차 브랜드에서 전장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총괄까지 두루 경험한 차량 전문가입니다. 울산의 지역 주택 조합들이 울산시 등 지자체의 점검에서 매년 30여 건 이상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천미경 시의원의 지역주택조합 점검 실태 현황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2022년부터 울산시와 구군이 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다면서 2022년에는 주택조합 수진 실적과 연간 자금 운영 계획서 미제출 등 31건을, 2023년에도 계약서 법적 기재사항 누락과 자금관리 부적정 등 31건을 적발해 각각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의 한 고등학교 체육대회 행사에서 여학생들에게 이른바 섹시댄스를 추자고 남자 상급생이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 3학년의 한 남학생은 1, 2, 3학년 학생 14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섹시댄스를 추기 싫다며 반발하는 일부 여학생들에게 계집이라는 발언을 하며 춤을 강요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오늘 학생생활선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문제가 된 응원전은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습득한 가방에서 마약류 진통제가 발견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11시 20분쯤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분실 신고가 들어온 가방 속에서 알약 20개가 들어있는 거통이라고 쓰여진 약통이 발견됐습니다. 이 거통은 우리나라에선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경찰은 가방 주인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이 복용한 것을 확인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8.2%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다 유기하는 사람들도 함께 많아지고 있어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입양조차 잘 되지 않아 보호센터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전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의 손을 탄 듯한 개들이 케이지 안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삼았고 가정에서 길러진 듯한 고양이도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인데 9명의 관리 인력이 240여 마리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서 유기묘, 유기견들이 좀 늘어나는 센터로 입소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울산 전체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매년 소폭 상승하는 모양새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이 보호하는 동물의 수는 늘고 있고 입양되거나 주인이 찾아간 동물은 매년 줄어듭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선 보호동물 20마리당 1명 이상의 보호 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1명이 최대로 보호 관리할 수 있는 동물의 수는 20마리인 건데 입양되거나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가 줄어드니 일부 보호센터는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법정 허용치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동물들을 무작정 안락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두고 법을 지키기 위해 개체수를 대폭 줄이는 것과 인도적 처리를 하기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사이에 딜레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개체를
입양시키는 게 그 원래 목표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법적으로 한 명당 20마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지 조금 오버되더라도 더 우리가 보호를 해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지. 민선 8기 울산시장 공약 사업으로 반려동물 건강문화센터가 2027년 걸린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현재로선 반려동물을 대하는 시민들의 신중함과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다음 달 14일까지 울산 지역 사립유치원 7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현장 점검단은 하루에 2곳씩 유치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 안전장치 적정 설치와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점검 결과 통학버스가 안전기준에 미흡할 경우 현장 계도와 함께 시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11월까지 울산 지역 어항을 방문해 정박하고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점검과 수리를 해주는 이동수리소를 운영합니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는 조업 중 기관, 레이더 등 어업용 기자재 고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0톤 미만의 어선 724척을 대상으로 어선용 기관과 무전기, 레이더 등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10만 원 이하 소규모 부품을 1회에 한해서 무상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발전시장 진입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생협업의 품질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에는 동양산전과 성도하이텍 등 10개 기업이 함께했으며 이들 기업에는 발전 5개사가 공동 운영하는 정비 적격 기업 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품질 경영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도 부산, 울산, 경주 지역 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품질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정비 적격 기업 인증 취득을 도왔으며 올해는 이를 전국 중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봄 나들이철을 맞아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간편식품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구군 위생부서에서 김밥과 버거, 토스트, 만두 등 야외 간편 조리식품과 카페 음료류, 식용 얼음 등 40건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항목은 세균수, 대장균 등 위생지표 세균과 식중독균으로 검사 결과 모두 기준 규격에 적합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측정, 평가 자격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교육에서는 울산시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밀폐 공간 작업 담당자와 업체 관계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밀폐 공간 작업 안전 보건 기준과 보호구 실습 등을 교육했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밀폐 공간은 상하수도 시설물과 폐수 처리 시설, 배수 펌프장, 물탱크 등 18개소 914개에 달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